가을의 끝자락, 시흥에는 노란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란 단풍색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노란빛 속에서 제7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학습토론대회 형식을 갖춘 이번 축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교 HRD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평생학습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평생학습 모델을 꿈꿨는데요. 3일간의 행사에 참가한 모두가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매김한 시흥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인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네,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는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축제 형식으로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가 실천한 것을 한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홀수해에는 학술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취지의 일환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는 짧지만 감동적인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인진, 희망제작소와 목민관 클럽이 함께했기 때문일까요?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이 전해준 마음 따뜻한 성공 사례는 보는 이의 마음을 촉촉하게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작은 도서관. 현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의 아기자기한 실전 사례는 객석에서 쏟아지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오산시의 즐거운 평생학습, 런앤런도 평생학습인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멋진 모습에 다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윤식 시장님의 시흥시 작은 도서관 사례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시흥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세대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참가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제 발표의 뜨거운 열기는 곧바로 개막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개막식 직후 두 번째 주제인 왜 100세까지 평생 배워야 할까에 대해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톡톡 튀고 집중력 있게 펼쳐진 기조 강연 덕분에 청중은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평생 배우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음악과 몸으로 표현해 관중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잠시 공연을 감상해볼까요? 같은 시간 행사장 앞에 준비된 두 대의 버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천도서관과 맹꽁이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참가자들은 시흥의 성공 사례를 보고 듣고 질문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문화공연을 마친 개막식장에서는 곧바로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웅 교수와 박영숙 대표는 배움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앞으로 달라질 평생학습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영숙 대표는 달라질 미래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설명하며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마친 전문가들과 박신영 청와대 소통인재분과위원, 최인식 전 교사가 함께 모여 청중들과의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서로 평생학습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고 청중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수한 질문의 수도 많았지만 그 내용이 사뭇 진지해서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둘째 날. 행사장에서는 세 번째 주제인 인생 100세 시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학교는 담장을 허물고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배우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생학습의 끝없는 발전 가능성에 놀라기도 했고 적극적인 실천가들의 노력에 감동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발표 내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말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은 음악회를 열고 학교에 또 찬조 수련을 하고 지역 재능 나눔 행사에도 가고 평생 교육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국민상 받았다 그랬죠. 왜 받는지 알겠죠? 리본아트 바리스타, 그다음에 MBTI 성격유형 강좌, 가족 창의교실, 냅킨 공예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 선생님이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학교하고 연계라고 하는 부분은 컨텐츠가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학교 안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함께 지역하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계고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는 그동안 만들어온 지역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사례로 설명했는데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서로의 역할 설정, 계획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진로지도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혔습니다. 둘째 날 오후 2시, 행사장을 둘로 나눠 네 번째 주제와 다섯 번째 주제 발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위한 주제 발표에는 CEO, 근로자, 산당 관계자, 전국 공단도시 관계자 및 대학 평생학습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자주 보며 이야기를 나눠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가운데 사뭇 진지한 것이 이제 막 취업을 앞둔 구직체처럼 초롱초롱해 보였습니다. 평생학습, 그거 돈 있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공부하러 다닐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평생교육사들의 가슴 아픈 증언.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그렇게 여기진 않는가 봅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도 더욱 배우기를 원하고 자신의 능력이 더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사홍 단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버지 합창단, 우리 아버지 합창단의 사례 발표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의사, 검사, 목사, 근로자, 택시기사가 한데 모여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온 합창단원들에게 일반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의 발전 과제와 시흥시의 평생학습 사례 소개가 뒤따랐습니다. 평생학습으로 직장에서 잊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직장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은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깨알 같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둘째 날 같은 시각, 대교 HRD 센터의 다른 강의실에서는
5번째 주제인 평생학습 조직체계의 비교를 통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흥시 평생학습인들은 전국에서 모인 평생학습 관계자들을 환영하며 주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주제 발표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사례 비교를 통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지역들은 그동안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참가자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받아 적으며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겼는데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평생학습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탄생할 또 다른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선배의 아낌없는 정보 공유는 필수사항이겠죠? 평생학습 도시로 익히 알려진 우리 시흥도 다른 지역을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요약하고 지나온 과정을 전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한 인생 100세 준비를 위해 마지막 날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와 시 관계자, 마을 관계자들은 인생 100세 시대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에서 학습과 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발표자들이 들려주는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한없이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사랑방 모임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또한 10명의 도시 청년이 열정으로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즐기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도시농업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만들기, 작은 음악회 열기, 텃밭 가꾸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지만 모여서 하면 어찌 그렇게 조화로운 일들이 생겨날까요? 마을에 움튼 공동체들은 서서히 마을을 촉촉한 보금자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매화동 보듬이 공동체의 윤봉환 대표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던 좌장들이 한데 모여 제7회 평생학습 축제 기간 동안 공유한 많은 사례와 정보를 정리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평생학습인들이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비하면 3일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평생학습인들을 위해 각 주제의 명확한 정리와 비전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노란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움, 즐거움, 놀라움인데요. 평생학습인들은 제7회 평생학습 축제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놀라움을 경험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은 100세 시대를 이끌어 나갈 평생학습의 역할에 온전히 쓰이리라 믿기 때문일까요? 3일간의 힘들었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